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소개하게 된 조국혁신당 차규건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경실련, 민변 그리고 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말씀을 듣기 전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줄곧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9월 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10월이 된 지금 금투세 시행 여부는 더욱 오리무중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야당에서조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금투세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니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정말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 금요일에 개미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보완 조치를 취하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현재 원내 정당 중에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보완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당내 의견을 정리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교협의 공동의장이자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이신 정세은 교수님의 발언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 분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교협 공동의장 정세은입니다. 민주당은 소수의 주식 부자들의 표를 놓고 국민의힘과 경쟁하지 마라. 지금 일자리 붕괴 등으로 민생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대응책을 모색해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도입해야 할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너무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해답을 제시해야 할 정치가 논란과 정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미 한 차례 유예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유예한다면 결국은 폐지에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생을 위한 조세 정의는 물 건너갈 것입니다. 주식투자 저변이 넓어졌다고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해도 세금 납부자는 최상위 1%에 그칠 정도로 주식은 일부 계층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면 바로 이 계층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부자 감세로서 부의 대물림과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가 90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부모는 왜 자녀에게 주식을 사줄까요? 어릴 때 상장 주식으로 증여하게 되면 그 자녀는 이후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조세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부유층은 그런 식으로 부를 대물림할 뿐 아니라 자신도 종목당 50억 원이 안 되게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거대한 자산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굴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합의를 깨고 폐지를 주장할 때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신랄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상위 1%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이들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서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주가는 근본적으로 기술력과 경제 성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력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한다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더라도 70% 이상의 수익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싫어서 70% 이상의 수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관련해서 온갖 유언비어, 사모펀드 혜택설, 주가 폭락설 등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일부 고자산 계층이 보수 언론을 이용해 퍼뜨리는 유언비어에 불과합니다. 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기하면 세수가 부족하여 민생을 위한 지출을 실시할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소수의 주식 부자들의 표를 놓고 경쟁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땅히 걷어야 할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못하겠다면 근로소득세도 걷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예, 기자회견 공동 주최하게 된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연입니다.
세금이 곧 정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치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 7월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금융투자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과세 방식 때문에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자, 이런 취지로 법안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도 이루어진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공식적으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에 동조해서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정부 여당에 동조하면서 중심을 잡기는커녕 되레 갈팡질팡 논란을 이끌고 키워왔습니다. 손해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다 세금을 내야 한단 말이냐. 억울하죠. 이게 이재명 대표가 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5년간 손실분까지 감안해서 과세액을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민주당의 강령에는 금융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 하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 기반을 구축해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을 직접 결정하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한 것이 강령과 조세 원칙 앞에 부끄럽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자산 불평등 완화를 이야기하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세수 결손 문제를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13억의 이익을 얻었다는데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 양도 차익을 올려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현실을 개선할 입법을 걷어차고 어떻게 이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지 못하면 앞으로 국회의 합의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결국 폐지와 같습니다. 2차례 유예시켰는데 3번째 시행을 누가 믿겠습니까? 결국 선거철마다 유예와 폐지 논란만 반복하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땀 흘려 일해서 번 소득은 투명하게 과세하면서 투자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말라는 주장을 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가 입을 모아서 외치고 있는 현실이 한없이 개탄스럽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일에는 용기가 그리고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의 강령과 조세 원칙에 맞게 민주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결정을 하루속히 내릴 것을 촉구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동주최하게 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민생 경제는 자산 불평등이라는 표현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2번이나 유예를 해야 할 만큼 애초에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했었던 그 취지와 목적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에 목매여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을 경험하는 세대들에게 정의로운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왜 금융투자만 조세법률주의, 응등과세의 원칙에 예외가 되어야 합니까? 종전 발언자가 말씀해 주셨지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결국 국회에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모습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상황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당론으로 결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조속하게 시행해서 첫 번째 유예의 그 어떤 그 이유들을 극복하고 애초에 이 제도를 설계했었던 취지와 목적에 충실하게 원칙을 고수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